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서 적어도 36명의 노동자가 숨진 걸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로 대피를 미처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걸로 추정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를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도훈 기자, 뒤로 건물이 보이는데 불은 다 잡힌 겁니까? 네, 불은 1시간 전쯤인 6시 40분쯤 모두 꺼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건물에서 오늘 낮 1시 반쯤 시작됐습니다. 지하 2층에서 불길이 시작돼 불과 몇 분 만에 건물 전체로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2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60명과 소방헬기 등 장비 75대를 동원해 3시간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내부로 진입해서 인명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인명피해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5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 7시 반에 있었던 소방 공식 브리핑이었는데요. 그런데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11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이 더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료진의 사망 판정이 내려진다면 이번 화재로 숨진 사람은 36명이 됩니다. 또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당시 현장엔 9개 업체 78명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는 노동자가 4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도훈 기자 잠시 정리 좀 해보죠. 그러면 아직 11명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사망 판정까지는 안 났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진의 사망 판정을 받게 되면 시신은 수습한 후에 사망자가 36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소방당국이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25명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사망 판정이 나왔고 아직 11명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사망 판정은 나오지 않은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불은 잡혔다고 하는데요. 그 화재 당시를 보면 연기가 많이 났는데 내부의 연기 때문에 혹시 수색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네, 불이 난 건물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입니다. 4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 6월에 완공 예정이었는데요. 공정률이 85% 정도로 외부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내부 마감재 작업이 한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2층에서 바닥재인 우레탄 폼 작업을 하다가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 기자. 그럼 지금 연기는 어느 정도 다 밖으로 분출이 된 상황입니까? 네, 6시 40분쯤 완전히 불을 끄고 소방당국이 이 환풍 장비를 이용해서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 안으로 들어가서 혹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인명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인명 피해가 컸는데 현장에서는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레탄 폼은 불이 굉장히 빨리 번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부 숨진 노동자들이 입고 있던 작업복이 모두 타버릴 만큼 화염이 강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을 했습니다. 불길이 워낙 빠르게 번지면서 미처 대피도 하지 못한 채 참변을 당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레탄 폼이 탈 때 나오는 암모니아와 일산화탄소는 독성이 아주 강해서 몇 모금만 마셔도 순식간에 의식을 잃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일단 현재까지는 처음에 불이 났을 때 폭발이 있었던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소방당국은 이 폭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현재까지 추정되는 화재 원인이 유증기로 인한 폭발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불이 완전히 꺼지고 내일 소방과 경찰, 국가수 합동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겠다고 설명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죠.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언제 또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다음 브리핑은 오후 9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새롭게 나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 있으면 김도훈 기자를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고 소방당국의 브리핑 내용이 있을 때도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사망자들이 이송된 이천병원을 연결합니다. 조보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 현재 그곳에는 몇 명의 사망자가 있습니까? 네, 사망 판정을 받은 11명이 이곳 이천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방금 전 브리핑이 끝났는데 사망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25명이고 수습 예정인 사망자가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11명입니다.
아직 이송이 안 된 사망 인원들은 이곳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질 걸로 보입니다. 작업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3층이었는데 이 때문에 3층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사망자들의 신원은 다 확인이 됐습니까? 네, 아닙니다. 사망자 신원을 지금 계속해서 확인 중입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빈소는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앞에는 응급차 여러 대와 경찰차가 세워져 있고 응급차들도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저희 취재진에게 이곳에서 과학수사대가 사망자들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없다고 합니다. 일부 가족들은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신원이 확인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신들의 신원 확인이 끝나면 절차에 따라서 빈소가 마련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천병원에는 부상자들도 지금 이송이 돼 있죠. 부상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현재까지 10명입니다. 중상이 1명, 경상이 9명입니다. 중상자는 이곳이 아닌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경상자들은 경기도의 여러 병원으로 각각 흩어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바른병원, 참좋은병원 등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일하던 인원은 총 78명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중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인명피해가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천병원에서도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다시 조보경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보경 기자였습니다. 공사장 지하에서 갑자기 일어난 폭발에 노동자들은 제대로 대피할 틈조차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까지 겹쳤습니다.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를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처음 난 곳은 물류창고 공사장 지하 2층으로 추정됩니다. 이 공사장은 준공검사만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으로 바닥 우레탄 작업을 하던 도중 유증기가 갑자기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는 3층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폭발로 연기가 위로 치솟으면서 작업자가 많은 3층에서 인명피해가 컸던 걸로 추정됩니다. 안에 있던 노동자들은 제대로 대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출입구 주변에도 불이 번져 탈출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건물 옥상으로 피했다 변을 당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주변에 검은 연기가 가득해 구조대가 접근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경기도 이천 일대에는 건조 특보까지 발효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유독성 연기가 가득해 화재 발생 5시간 만인 방금 전 오후 6시 40분쯤에야 불길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사고 당시 건물 안에는 9개 업체 소속의 78명의 노동자들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의 작업자들이 더 고립됐을 걸로 추정하고 지금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한 익스프레스라는 유통업체의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입니다. 불은 지하 2층 화물용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우레탄 발포 작업 중 유증기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레탄은 가연성 물질로 불이 빠르게 번져 지하를 가득 채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피도 못할 정도로 옷이 전부 화상을 입은 것으로 봐서는 우레탄 작업 중에 그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급속히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이 붙을 때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는 현장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지하 2층의 불길을 완전히 잡은 뒤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화재 당시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9개 업체 70여 명이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각각 전기와 도장, 설비, 타설 등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에 많은 작업자가 고립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에 펌프 배관 등 위험 요소가 많아 진입도 쉽지 않았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오늘 화재는 건조한 날씨도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벌써 엿새째 이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도 한 폐기물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아서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최근 경기도 이천 일대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이 쉽게 나고 불길을 잡긴 매우 어려운 상태인 겁니다. 오늘도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10분 만에 출동했지만 큰 불길을 잡는 데만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에도 이천 설성면의 한 폐기물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서 추산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50여 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10시간 만에 겨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천엔 물류창고가 몰려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도 냉동 물류창고에서 불이 2차례 나나 48명이 숨졌고 1,0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물류창고는 단열성을 높이기 위해 샌드위치 패널을 많이 사용합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불에 약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불이 난 건물도 샌드위치 패널과 우레탄 폼을 사용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건물이 신축 과정에서 소방법 등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이천 물류사고 공사 현장 화재와 관련해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청와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대통령의 긴급 지시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약 1시간 전인 저녁 6시 50분쯤 이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인명 피해와 인명 구조와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오후 늦게 사망자 17명이 한꺼번에 확인되면서 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크게 늘어나자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급박하게 바뀌었고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에 나선 겁니다. 특히 행안부 장관에게는 이 사망자, 부상자 가족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을 설명드리고 또 지자체와 함께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 화재 현장에 가 있죠? 네, 우선 서면으로 신속한 화재 진압과 인명 피해, 인명 구조를 각 부처에 지시했던 정세균 총리는 오후 6시 50분쯤 이천 화재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거센 불길이 대부분 잡히면서 화재 대응 단계는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아진 뒤였지만 아직 현장에 있던 근로자 14명 중 14명이 연락 두절 상태라서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 총리는 현장에서 보고를 받은 뒤 이 실종자 수색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인명 피해 규모는 36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정 총리는 내일 아침 9시 이천 화재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 방금 심수미 기자가 14명이 연락두절 상태라고 했는데 앞서 김도훈 기자를 연결했을 때는 연락이 아직까지 안 되는 노동자가 4명이 더 있는 걸로 현장에서는 취재가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정치권에서도 입장들이 나왔는데 짤막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각 당은 이 사고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은 근로자의 날 불과 이틀 앞둔 오늘이라 더욱 안타깝다면서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고요. 정의당은 화재가 수습되는 대로 참상의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네, 취재 기자와 화재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진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 화재 발생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다시 차분하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천에 있는 이제 냉장 창고로 이제 쓰이게 될 물류 창고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나들목에서 1km 정도 거리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1시 32분, 오늘 오후 1시 32분에 화재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착대가 도착을 한 것이 1시 43분이었고 예. 대응 2단계 발령된 것이 1시 53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진이 4시 31분에 이루어졌고 완진은 6시 42분에 돼서 현재는 내부를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명 피해 상황인데 앞서 취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현재 36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중 25명은 수습이 됐고 예. 11명의 경우에는 아직 내부에 있어서 수습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7시 조금 넘어서의 브리핑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9시에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피해 상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재 당시 건물에 이제 9개 업체에 78명의 노동자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앞서 이제 6시 반 정도의 브리핑 때는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최소 14명이다 이렇게 파악이 됐었는데 예.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7시 넘어서 다시 브리핑을 할 때는
현재는 4명 정도가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지금 소방당국이 위치 추적을 해서 인원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동선이라든지 위치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부상자는 10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송돼 있는 이제 병원들은 이천병원, 아주대병원, 바른병원, 참좋은병원, 다보스병원, 파티마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이렇게 지금 사상자들이 이송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건물이었습니까? 보니까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구성된 건물이었는데요. 네, 지금 이게 공사 현장이었는데 완공을 2개월 정도 앞두고 있었고 현재 마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냉동 냉장 창고 용도로 지하 2층, 지상 4층 정도로 2018년 5월에 이제 건축 허가를 받고 6월 30일 날 완공이 예정될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한 85% 정도 진행이 됐고 골조 공사 마무리하고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처음 이제 발화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지하 2층이 추정이 되고 있는데 마감재 작업이 한창이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소방 당국은 화재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현재 사상자들을 살펴보면 옷이 탄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레탄 폼 같은 이 가연성 물질이 빠르게 불탔을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폭발은 지하에서 난 걸로 소방당국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3층에서 사망자들이 많았습니다. 예. 지금 이제 3층에서도 사망자가 있었다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각 층에서도 또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층뿐만 아니라 나머지 층도 좀 철저하게 수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현재는 있어 보이고요. 불이 난 건물은 이제 세계동의 신축 공사장이었는데 B동이 불이 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일반 철골 샌드위치 판넬로 이루어진 건물 구조였다. 현재는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김효범 소방청 화재조사 계장이 전화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잠시 연결을 해서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효범 계장님 연결이 돼 있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인명피해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저희 취재기자를 연결했을 때는 아직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노동자가 4명이다 이렇게 현장에서 취재가 됐는데 지금 몇 명입니까? 연락이 아직 닿고 있지 않은 노동자가요? 네, 아직 4명 정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인명피해가 상당히 컸는데 그 원인을 소방당국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대규모의 폭발이 이루어진 걸로 확인이 되고요. 건물 전층으로 화염이 확산되면서 폭발로 인해서 공장 근로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화염에 사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화재 조사를 하셨으면 당시 목격자나 아니면은 그 탈출을 한 노동자를 통해서도 당시 상황을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폭발 당시 상황에 대해서요. 네, 그 화재 당시 물류창고 지하에서 급격히 폭발이 발생하였고 화염이 치솟으면서 건물 전층으로 연소가 확대됐다고 진술을 들었습니다. 예. 일단 6시 40분쯤에 오후 6시 40분쯤에 불은 완전히 진화한 걸로 취재가 됐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전해졌는데요. 수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안에 내부에 연기가 있다면 수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현재 수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건물 내부에는 농연이 계속 체류하고 있고요. 또 잡열이 내부에 체류하고 있어서 진압대원이 공기옥기를 차고 안에 인명 검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취재기자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폭발은 일단 지하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3층에서 사망자가 많았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3층까지 지하에서 3층까지는 일반 화재 같으면 화염이 연소 확대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3층의 근로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걸로 봐서는 폭발로 인해서 순식간에 하염이 3층까지 확대되어서 근로자들이 대피하지 못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9개 업체에 78명의 노동자가 작업에 참여한 걸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데 78명이 맞습니까? 혹시 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7, 8명이고요. 각 층별로 또 분야가 뭐 전기라든지 설비, 타설 분야 9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사한 거는 7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안에 인명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색은 언제까지 좀 진행이 됩니까? 언제쯤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인명 검색은 저희가 오늘 최대한 전청에 걸쳐서 정밀 수색을 하고 최종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까지 확인이 될 때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검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범 소방청 화재조사 계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요.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앞서 소방당국이 36명이 사망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앞서 전해드렸는데 현장의 상황판이 다시 좀 업데이트가 됐는데 37명이 사망한 걸로 지금까지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전해드렸던 것보다 사망자 1명이 더 늘어난 걸로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고 중상자는 현재까지 1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예. 예, 일단 이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났었습니다. 예. 건물 구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거든요. 예. 샌드위치 패널에. 예. 어떤 구조입니까? 실제로 지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방식 자체가 이번에 화재에 어떤 영향성을 줬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방식이라고 하는 건요,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저희가 거푸집을 만들어서 주요 구조부를 만들고 이런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뭐 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주요 구조부를 이미 다른 곳에서 표준화된 모듈로 만들어서 현장에 와서 조립하면서 타설하는 이런 과정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골격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의 벽체 부분들을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이런 패널 형태로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이런 형태의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날 수 있는 구조인 건가요? 실제로 이제 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방식 때문에 이 연기가 많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창고 건축물의 특성상 일반적인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개구부, 창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쪽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불안전 요소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연기 발생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독한 가스 중에 대표적인 CO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이런 짙은 노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서 처음에는 이 대응 1단계였고 20분쯤 지나서 2단계가 내려졌는데 이 대응 단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해당 지역의 소방력으로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대응 1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 지역의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주변 지역의 다른 소방력들이 이쪽으로 이제 도움을 오게 되는 이런 구조로 보게 되는데요. 최초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폭발음을 동반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이루어졌고 또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면서 이러한 상황들로 봤을 때는 단순 해당 지역의 소방력만으로는 진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빨리 했기 때문에 2단계로 상향해서 대응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불은 잡혔는데 내부에 연기가 있을 수도 있고 수색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 경우에 수색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실제로 급격하게 너무 강하게 이제 화재가 연소됐을 때 안쪽에 이를테면 화재에 대한 어떤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 증거라든지 또 이미 이제 시체로 확인된 부분들이 이제 시체 확인이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야간으로 접어들면서 안쪽에 이를테면 전기라든지 이런 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수색 작업을 펼쳐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야간에는 더디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신축 공사 현장이라서요. 아직 물류 창고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불을 완진하는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한데요. 일단 그 구조 자체가 상당히 밀폐성이 높았고요. 그다음 또 연기라든지 또 화염이 굉장히 강하게 안쪽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소방대가 쉽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예. 소방대가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뺀다든지 바깥에서 화재를 진압해 들어가면서 들어가야 될 텐데 바깥에 개구부가 적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이제 적극적인 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러 화재 현장들에 대해서 아실 텐데 네. 보면 지하에서 시작된 폭발이 지하 3층, 지상 3층까지 바로 영향을 줬거든요. 이런 네. 폭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해당 지하 공간, 발화가 시작된 공간으로 보는 이 공간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공사 현장, 이런 또 작업 현장에서 지하 공간에서 이를테면 이런 유기용제를 사용한다거나 또 도장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의 유증기가 바깥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거나 배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점화원에 의해서 연소가 될 경우에 굉장히 폭발적인 연소가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사실 공사 현장에서의 화재가 사실은 굉장히 또 다른 데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사례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기용제를 사용하거나 또 휘발성이 강한 물질을 사용하는 도장 작업, 또 우레탄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밀폐된 상황에서 무엇인가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적인 연소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렇게 연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연기라든지 화염이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오히려 위층에 3층이라든지 4층에 이런 인명들한테 오히려 더 치명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각 층별 사망자 수 상황판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4층에서 4명, 3층에서 4명, 2층에서 18명, 1층에서 4명, 지하 1층 4명, 지하 2층 3명 이렇게 지금 각 층별 사망자 수 상황판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4층에서 4명, 예. 3층에서 4명, 2층에서 18명, 그리고 1층에서 4명, 지하 1층에서 4명, 지하 2층에서 3명 이렇게 지금 각 층별 사망자 수가 상황판에 업데이트가 됐다고 현장에서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예. 지금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2층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은 예.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예. 2층뿐만 아니라 각 층의 사망자가 지금 계속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각 층별 또 지하층까지 수색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나누고요. 지금 화재 현장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신기 씨가 연결이 돼 있죠? 나와 계시나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몇 네. 시쯤에 어디서 목격을 하신 겁니까? 예, 언홍 1, 2쪽에서요. 그 삼거리 쪽에서 제가 저기 1시 40분 정도에 그 연기가 이렇게 솟구는 걸 봤습니다. 예.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화재 현장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리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였습니까? 한 5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예. 목격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연기가 많이 나서요. 예, 그쪽으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어차피 거리가 가까운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쪽 길로 해서 가보니까는 화재가 너무 많이 크게 나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가보니까는 이제 건물 난 화재 그 현장에서 그쪽이 도로변이거든요. 그 도로변 건너편 쪽에 그 근로자분이 이제 막 나오셨는지 연기로 다 그을리신 분이 앉아 계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한 4-5명 정도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3-4명 정도. 예. 예. 다시 한번 좀 여쭤보면 시간은 몇 시쯤에 목격을 하셨던 겁니까? 제가 최초로 연기 본 거는 1시 40분 정도고요. 1시 40분이요. 예, 그리고 제가 가서 그 영상 찍은 거는 저기 한 5분 정도 뒤였던 것 같습니다. 예. 1시 40분쯤에는 일단은 폭발음이나 굉음은 안 들렸다는 네, 말씀이신 저는 전혀 거죠? 못 들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목격자신 박신기 씨였습니다. 예. 교수님께 다시 좀 네.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레탄 작업을 하다가 폭발이 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네.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당국의 조사가 필요한데요. 네.
어떤 작업인 겁니까, 이게? 지금 건축 재료로서 우레탄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레탄 작업이라고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정확한 작업을 추정하기 좀 어려운데요. 우레탄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아다시피 이제 이 방수 작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방수 재료로서도 쓰이고요. 또 페인트 형태로 해서 도료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폼 형태로, 이를테면 거품 형태로 해서 이를테면 단열재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해당 지하 공간에서 우레탄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작업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요. 다만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우레탄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가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너라든지 이런 같은 유기용제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휘발성이 높은 물질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유증기라고 하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어떤 경우에 유증기가 나오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페인트 같은, 쉽게 생각하면 페인트 같은 것들을 도료로 칠할 때 예. 이렇게 신너를 사용해서 유동성을 이제 좋게 해서 그래서 이제 칠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칠하게 된 이후에는 신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휘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휘발성 물질들이 자연스럽게 대기로 이제 다 확산이 되는 경우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렇게 지하 공간 같이 이렇게 밀폐가 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그 안에 이런 유증기들이 그대로 차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차 있는 상태에서 불꽃이 가해졌을 때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진규 기자랑 다시 좀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3층에서 사망자가 많은 걸로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상황판이 다시 좀 바뀌었는데 일단 2층에서 1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보면 전층에 다 사망자가 있었군요. 서너 그러면 명씩 작업이 나오고 당시에 한 곳에 집중됐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작업이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지하층에도 지금 4명과 3명의 사망자, 그러니까 지하 1층과 지하 2층 두 개 층에서 7명의 지금 사망자가 확인이 된 상황이어서 지금 지하층을 이제 수색을 좀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예. 지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입하는 데서 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예. 또 어떤 그 화재 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하에 더 쌓여 있을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지하를 아직 제대로 수색하지 못했다 이런 지금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조금 더 이 수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직 이 완공 전이다 보니까 스프링클러 같은 이 화재 진압 장비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을 가능성 예.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또 뭐 용접이라든가 전기 작업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또 자재들이 여기저기에 쌓여져 있을 경우에는 또 대피가 쉽지 않을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항상 이제 화재가 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우레탄폼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특히 2008년에 이천에서 냉동 창고 화재가 있었습니다. 예. 이때도 우레탄폼으로 이제 화재 원인이 추정이 됐고 당시에도 40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레탄폼 관련해서 이 사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수습이 되는 상황에서는 우레탄폼에 대한 또 조사 또 법률 개정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박진규 기자랑 좀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일단 교수님, 예. 신축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스프링클러나 이런 화재 장비들이 설치가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 할까요? 아마 이제 그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방 설비들은 설치가 되었을 텐데요. 예. 아직 이 건물이 완공되어서 실제로 건축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직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작동을 시켜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스프링클러라든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화재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설비들이 정상 작동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우레탄 폼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우레탄 폼이라 하더라도 난연성을 갖거나 또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이런 이제 재료들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우레탄 폼이 설치된 다음에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우레탄 폼 자체에 대한 규제 부분도 필요하지만 사실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이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에 대한 어떤 작업의 중요한 어떤 안전 조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또 여겨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신축 공사 현장이라도 스프링클러나 화재 장비가 설치가 되긴 되는데 제대로 작동됐는지는 일단 더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8시 30분에 현장에서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있다고 하는데요.
브리핑을 할 때는 또 현장을 연결해서 직접 소방당국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앞서 그 김도훈 기자를 연결했을 때요. 아직까지 연락이 닿고 있지 않은 노동자가 4명이다 이렇게 현장에서 전해졌는데 예. 혹시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변동사항은 없는 상황이고요. 예. 동선이나 이제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인원 파악을 했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4명이 36명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4명이 또 37명 사망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일단은 앞서 김도훈 기자를 연결을 할 때도 소방당국은 36명이 숨진 걸로 보고 있고 4명은 아직 연락이 닿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처음에 얘기했던 36명과는 좀 별개인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일단 상황판에는 37명이 37명입니다. 숨진 걸로 소방당국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현장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소식은 이제 각 사상자들이 이제 병원으로 좀 옮겨져 있는데 예. 병원 이제 원장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곧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시간은 미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가 빠르게 폭발하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 옷이 탄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원 확인이 조금 오래 걸릴 가능성 이런 부분도 아직 지금 현장에선 조심스럽게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현장의 모습인데요. 잠시 뒤면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 브리핑이 끝날지 아니면 이후에도 브리핑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상황 그리고 인명피해 상황 또 혹시 더 조사된 화재 원인들 그리고 지금 수색 상황에 대해서 소방당국이 브리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이 연결이 되면 바로 이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8명에서는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아까 소방청 화재조사계장 연결했을 때도 78명이기 때문에 네. 이 4명이 아직 연락이 닿고 있지 않은 4명을 어떻게 빨리 연락이 닿을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화재 조사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팀이 좀 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기 남부청에서는 총 수사 인력을 이제 125명을 투입해서 이천서와 경기 남부청이 함께 이제 수사를 화재 원인들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소방, 건축, 전기적 위반 사항들 특히 이제 건축 현장에는 예, 잠시만요, 박 기자. 지금 현장에서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소방서장 서승환입니다. 예, 이천 소방서장 서승현입니다. 현재 재난이 일어난 곳은 한익스프레스라는 건물이고요. 금일 13시 32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구조는 일반 철골 샌드위치 판넬조 건물로서 3개동이 신축 중에 있었고 그중에 전소가 된 B동이 보이는 지상 4층, 지하 2층이 되겠습니다. 발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최종 원인은 국가수나 경찰, 소방이 합동 감식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겠습니다. 다만 추정컨대 우레탄 작업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일어났습니다. 망자들이 그 상태가 옷이 다 탔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독가스가 엄청난 유독가스가 지상으로 분출됐고 그리고 망자들 지금 발생 장소들이 한 룸에서 다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상층 같은 경우에 유독가스가 올라오면서 쓰러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인원 장비는 410명, 그다음에 인원은 410명입니다. 동원 장비는 총 123점. 현재까지 20시 25분 현재 인명피해가 총 48명입니다. 사망이 38명, 중상이 8명, 경상이 2명이 되겠습니다. 사망 38명은 이렇게 이천병원, 효자원, 송산 장례식장, 가남 베스티아 요양병원 장례식장, 장원 요양병원 장례식장, 하늘공원 장례식장,
곤지암 농협장례식장, 곤지암 연세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분산 수용돼 있습니다. 경상 2명은 경상이고 자체 이송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중상 8명은 이렇게 보시는 대로 바람병원, 참좋은병원, 파티마, 이천병원, 다보스, 오송 베네시티안, 분당 서울대병원 이렇게 이송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외업체 78여 명이 작업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48명의 사상자는 거의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총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 3분 전에 한 명이 추가 발생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혹시라도 있을 사상자가 더 있을까봐 오늘 밤새서 더 검색을 해보고 내일까지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가 인명피해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 중에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마지막 브리핑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발생하면 브리핑을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3분 전에 한 명 추가됐다는 게 정보 48명. 한 명, 예, 망자예요. 47명이었다가 48명. 그러면 78명 중에 연락이 닿지 않은 인원이 총 38명인 건가요? 다 된 거죠, 그분들은. 연락 두절된 인원이 여기 거의 다 포함됐다고 보고. 그러니까 연락 두절자가 이제 0인가요? 아닙니다. 4명이었는데 3명이 우리가 여기가 추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명 정도를 이제 추정할 수 있고 더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없고 우리가 검색을 계속해서 더 해봐야 되겠다. 예. 그런 말씀을 현장에서 소방당국의 브리핑을 들었는데요. 박진규 기자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앞서 저희가 사망자가 37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분 전에 한 명이 더 추가가 됐다. 그래서 사망자가 38명, 중상 8명, 경상 2명, 이렇게 해서 현재 사상자는 48명으로 집계가 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밤새 수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 앞서 저희가 전체 작업자 78명 중에 4명이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했는데 예. 현재 이제 3명은 이 사상자 명단 안으로 이제 포함이 된 것 같고 나머지 1명 정도를 더 연락이 안 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수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1명 정도 아직 연락이 안 된 상황이고요. 예. 앞서 브리핑 내용을 보면 일단 인명피해 상황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끝난 거고 예. 혹시 인명피해 상황이 추가로 확인이 되면 다시 브리핑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유독가스가 크게 분출이 되면서 한 룸에서 이제 대거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다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레탄 작업으로 폭발적인 화재가 발생한 후에 그에 따른 유독가스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그에 따른 질식에 따른 사망도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마 아까 박진규 기자가 2층에서 18명의 사망자가 예. 확인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예,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 폭발이 있었고 네. 일단은 소방당국 폭발이 화재 원인이라고 했는데 4층까지 대피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연기가 빠르게 확산될 수가 있는 겁니까? 연기가 실제로 이제 폭발적으로 연소가 일어나서 같이 이제 아마도 제가 보기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층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분들은 아마도 폭발음을 듣고 3층이나 4층에서 대피를 하려고 계단으로 내려오시던 과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밑에 쪽에서 화재가 화염이나 연기라든지 급격히 올라가면서 오히려 마저 대피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2층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하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3층이나 4층에서 대피를 한다 하더라도 피난층이나 건물 바깥으로 나올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화재가 연기가 또 확산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폭발적인 연소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실제로 예전에 이천 냉동창고 화재나 이런 데 이제 그 생존자분들이 진술하시는 걸 보면 불이야라고 했을 때 벌써 이미 불이 자기 머리 위쪽까지 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증언들도 있었고요. 이미 대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시는 것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상황도 거의 폭발과 동시에 빠르게 연기라든지 화염들이 건물 전체로 다른 층으로 확산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신축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앞서 화재 장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대피 장비도 완광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대로
활용을 못했을 가능성이 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뭐 방화구역이나 또 계단실이 이제 일단 피난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방화문을 설치하거나 예. 이랬을 텐데요. 이런 경우도 실제로 다 마감이 되지 않아서 계단실은 확보가 돼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일단 방화문이라든지 또 닫힌 상태가 유지 안 돼 있을 경우에 계단 쪽으로 빠르게 연소 확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 교수님이었고요. 박진규 기자가 나왔는데요. 화재 소식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이천 화재 현장을 다시 연결해서 화재 상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38명의 사망자가 확인이 됐고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1명이 더 있는 걸로 앞서 소방당국의 브리핑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조승현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승현 기자, 불이 진화된 지는 이제 2시간 넘게 지났는데 피해 상황과 관련해서 혹시 새롭게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조금 전인 8시 30분에 이 소방당국의 현장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인명피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보다 사망자가 2명 늘어 38명이 됐습니다. 조금 정리해드리면요. 오늘 낮 1시 30분쯤에 경기도 이천의 이곳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3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모두 10명인데 이 중 8명이 중상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아직 1명 있어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도 이 층층마다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화재 당시 상황을 보면 지하에서 폭발이 있었고 유증기 때문에 폭발이 있었고 이것이 화재 원인인 것 같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추가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유증기 폭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이 시작된 곳이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물류센터 창고 건물의 맨 아래, 그러니까 지하 2층입니다. 이곳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작업 중이었는데요. 바닥에 우레탄을 까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작업 과정에서 나온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불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여러 목격담이 나오고 있는데요.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발생했다거나 또는 작업자 중에 누군가 무심코 버린 담뱃불 때문이라는 내용 등입니다. 이 본격적인 화재 조사가 시작돼야 이 원인을 밝힐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창고 건물이 워낙 심하게 타버려서 원인을 밝히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사망자는 불이 시작됐던 지하 2층이 아니라 지상 2층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소방당국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망자들 같은 경우는 불이 시작된 지하 2층에서부터 맨 꼭대기층인 지상 4층까지 모든 층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이 지상 2층에서 18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나머지 층에서는 고르게 4명씩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2층에 사망자가 집중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지상 2층에서도 우레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인명피해가 왜 이렇게 컸는지 혹시 소방당국이 추가로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우선 안타깝게도 이 매번 물류창고 화재 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불이 난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습니다. 여기에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우레탄 폼의 특성도 한몫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 우레탄 폼은 불에 굉장히 빨리 번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부 숨진 노동자들이 입고 있었던 작업복이 순식간에 모두 타버렸을 정도로 불길이 강했던 걸로 보입니다. 또 우레탄 폼이 탈 때 나오는 이 암모니아와 일산화탄소는 독성이 매우 강해서 몇 모금만 마셔도 순식간에 의식을 잃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밝히고 또 현장에서 이 안전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125명 규모의 수사 본부를 편성했습니다. 네, 조승현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사망자들이 이송된 이천병원을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혹시 이천병원에 추가로 이송된 사망자나 부상자가 있습니까?
네, 1시간 전에 이곳에 이송된 사망자는 11명이었는데요. 1명이 추가돼서 지금 사망자 12명이 이송돼 있습니다. 부상자 1명도 이곳으로 이송됐었는데요. 화상이 심해서 현재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현재 사망자 12명만 이송된 상태입니다. 전체 사망자는 앞서 전해드린 것보다 더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38명인데 이곳 외에 다른 병원으로도 이송 중입니다. 네, 사망자는 현재까지 38명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에서도 이미 전해드렸고요. 혹시 앞서 연결에서는 신원 확인 작업이 병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사망자들의 신원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이곳에 이송된 사망자 중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없습니다. 연락을 받은 가족들이 계속 병원으로 도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병원 관계자는 가족들에게 신원 확인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최대 일주일까지 걸릴 수 있다면서 신원이 확인되면 전화로 연락을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빈소 역시 차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곳에 있는 과학수사대 역시 취재진에게 거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천병원 외에 혹시 다른 곳으로도 사망자들이나 부상자들이 이송이 됐습니까? 네, 사망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이곳 이천병원 외에 다른 병원으로도 사망자들이 이송되고 있습니다. 효자원, 송산 장례식장 등입니다. 부상자 10명 역시 경기도 여러 병원으로 흩어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천병원에서 조보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를 전화로 잠시 연결을 해서 화재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공하성입니다. 예, 지금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 일단 그 큰 불은 다 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잔불을 끄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그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지하층보다는 지상층에서 그 사망자들, 그 희생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상층부터 수색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우레탄 작업을 하다가 폭발이 일어나는 걸로 현재까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우레탄의 성격에 따라서 유독가스가 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우레탄이라는 것이 이 단열재로서는 성능이 아주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재에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특별히 그 화재 확산 속도가 빠르고 유독가스가 그 목재에 비해서 수백 배 이상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 모금만 마셔도 아주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현장에서는 유독가스가 암모니아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둘 유독가스의 성격이 좀 어느 정도 됩니까? 유독성이? 네, 일반적으로 그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작년인가요? 우리 강원도에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누출이 돼서 고3 학생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한 200ppm 정도만 마셔도 아주 인체에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원인에 대해서 화재 조사가 시작이 될 텐데 어떤 조사들이 진행이 됩니까? 일단은 소방과 경찰이 1차적으로 화재 조사를 하고요. 이만큼 이슈가 된 화재 같은 경우에 국가수에 의뢰를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달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한 달 정도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 한 달 정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